아, 나를 뽑아줄까? 저 외국인인데 어떻게 뽑을 생각을 하셨냐 그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했는데 으이그 망했다 으이그 한국에서 초, 중, 고, 대를 다 나왔고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나는 미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커리어를 쌓아야 돼. 이런 야근이 많았어요. 야근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했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가도 늦게 오기만 하면 되는데 사수님이랑 시간을 맞추려고 여러분 저 지금 늦었어요. 지금 나온 지는 30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원래는 25분 엄청 막혀봐야 40분이면 가는데 지금 1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사고가 난 게 분명합니다. 이 강아지가 계속 쳐다본다. 안녕. 네. We found a faster route. 30분이 또 늘어났어요. 으이그 망했다. 으이그 1시간 반 동안 운전하게 생겼어요. 와, 저 퇴근 오늘 완전 늦게 할 것 같아요.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뚫리려고 해서 도착을 했고 지금 얼른 가볼 건데 중간에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갔거든요. 그 막혔던 이유가 2, 3차선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1차선 쪽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몰길래 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정말 큰 사슴 혹은 노루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차가 한 대가 엄청 앞이 찌그러져가지고 왼쪽에 서 있는 것도 봤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차에 왔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바보 같아. 지금 좀 적어왔는데 에어컨 소리가 시끄럽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바로 이거 끄자마자 바로 땀이 나거든요.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저는 한국에서 초, 중, 고, 대를 다 나왔고 경영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교환학생을 오하이오로 왔었어요. 거기서 이제 무서방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롱디를 조금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고 본격적으로 이민을 온 거는 1년 조금 넘게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를 졸업을 했고 바로 화장품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인턴십은 제가 온라인 마케팅 팀에서 처음으로 인턴으로 들어갔고 근데 저는 전체 마케팅 팀에서 시키는 일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 부서의 인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야근을 좀 많이 했고 야근을 정말 매일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피부도 계속 뒤집어지고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생각했던 거는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아야 되겠다. 나의 옵션을 늘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인턴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인턴십에서 마케팅 해봤으니까 기왕 두 번째 인턴십인 거 다른 것도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서플라이 매니지먼트라고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 SCM이라고 아실 거예요. 물류 구매? 많은 걸 배우긴 했지만 사실 저는 여기서 일을 해보니까 나는 마케팅에 맞다. 네, 그런 거를 배우게 됐어요. 프로젝트 팀이라고 살짝 태스크포스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제 본업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태스크포스로 해서 그 프로젝트도 따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조금 올릴까?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대학원에서 시험을 봅니다. MBA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학교는 합격을 했는데 비자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게 학생 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탈락시키더라고요. 그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세 번째 잡을 갖게 됐는데 그거는 미국계 회사였고 잠깐 일했어요. 한 달도 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케팅 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마케팅이 아니고 PR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기사 같은 거 번역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다가 뉴스 기사 뿌리고 그리고 큰 이벤트를 개최를 하고 그래서 출장도 잦고 그래서 부산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부산에서 출장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외국계 회사가 그렇듯 이제 계약직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일하고 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정규직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어서 지금 다른 곳에도 지원을 해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다 그랬더니 거기 부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중간에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했는데 한 2주 3주 만에 된 거죠. 그리고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 못 잡긴 하셨지만 거기를 왜 나왔냐면 아직도 미국에서 살 수도 있을 거라는 그 불안함? 비슷한 게 있었어가지고 나는 미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커리어를 쌓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처음으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분석도 할 수 있고 마케팅도 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발전을 할 거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선가. 그래서 저는 디지털 마케팅을 제 커리어로 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또 찾아보니까 그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았고 책임이 많았고 야근이 많았어요. 야근이 굉장히 많았어요.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을 수준으로 정말 많았고 심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3년 안 되게 일을 했는데 거기서 쌓았던 경력을 가지고 이제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근데 이력서를 쓰기까지의 용기가 또 필요했었던 것 같긴 해요. 나를 뽑아줄까? 내가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했던 원어민들이 있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결어서 내가 과연 될까? 이런 약간 두려움? 걱정? 이런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취업에 대한 꿈은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일을 해보니까 제가 집안일을 못할 뿐더러 이 직장인의 노예근성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어디서 찾는가, 어디서 잡을 찾는가. 글래스도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 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링크드인 하나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잡 공고가 있고 그리고 추천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잡 타이틀에 맞게 잘 찾아줍니다. 링크드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지 어플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링크드인 자체에다가 이력서를 올려놓으면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그냥 어플라이가 되는 이지 어플라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사에서 잡공고를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세요. 아니면 웹사이트로 들어와서 지원을 하세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잡 디스크립션을 잘 읽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일하고 싶고 동시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잡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 추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잡 디스크립션을 잘 정리를 해둡니다. 이런 거는 내가 했던 경험이 있고 자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옆에다가 쭉 써보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력서를 쓰면 됩니다. 일단 영어 이력서는 한 장으로
끝납니다. 보통 2장도 갈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1장으로 깔끔하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어떤 정해진 틀은 없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맨 상단에 이름과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를 적고 나의 이력, 학력, 그 다음에 나의 자격증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는데 그 고용주의 마음에서 써야 돼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고 나는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입니다를 증명하는 툴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숫자 쓰는 것도 좋아요. 내가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 이런 거를 해서 이런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거,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더라도 이 잡 디스크립션에서는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찾지만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 이런 것도 써놓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팀플 과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조금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불안하시겠죠? 내 이력서가 완벽한가?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력서를 써주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주는 게 아니고 내가 쓴 이력서를 보내면 그거에 맞게 디자인을 바꿔주고 순서를 좀 바꿔주고 표현을 더 고급지게 그리고 좀 더 셀링할 수 있게 저돌적으로 바꿔주시거든요.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한 번 맡겼고 그때 가격이 좀 비쌌어요. 한 3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고 그래서 구글링 해보시면 엄청 많은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찾아서 쓰시면 되고 먼저 신청을 하면 이제 전화로 미팅을 한 다음에 그들이 써주면 한두 번 정도 바꿔줘요. 그래서 저는 한 번 크게 싹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꿔서 왔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다시 바꿨거든요. 좀 마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돈 대비. 근데 아무튼 안 한 거보단 나았어요. 네, 그랬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들보다는 내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받으시고 나서는 한번 쓱 고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 80%는 이지 어플라이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제가 직접 사이트에 가서 어플라이를 했어요. 핸드폰으로도 어플라이를 많이 했고 그냥 잡 디스크립션과 회사, 그 다음에 위치, 급여가 맞다면 쭉쭉쭉쭉 다 어플라이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면접도 많이 보면 옵션이 이제 넓어지는 거고 연습 삼아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 3가지 방법으로 연락이 왔어요. 하나는 링크드인 메신저, 2번째는 이메일로 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전화로 와요. 그래서 전화는 항상 다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통 3차까지 면접을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차에는 보통 인사팀, 2차에 실무팀, 3차에 임원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1차, 2차, 3차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고 어떤 이제 질문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성 면접 그리고 실무 면접 그 2가지를 전부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영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접 팁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잡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창한 정도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분야는 영어를 많이 안 해도 되고 어떤 분야는 영어를 좀 잘해야 되고 미팅이 많고 클라이언트를 상대를 해야 된다. 이런 잡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영어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이메일 쓰는 거를 조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유튜버가 한 분 계세요. 그 구슬쌤이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콘텐츠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가끔 보면서 회사에서 이런 거 쓰는구나 해서 몇 개 배워가지고 지금 써먹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I will keep you posted. 이런 거. 저는 I will update you. I will keep you updated. 이런 거밖에 몰랐는데 I will keep you posted. 이런 것도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거를 보면서 비즈니스 잉글리시 좀 익숙하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화상 면접을 볼 때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외국인인 걸 아시기 때문에 비자 스폰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조금 더 딥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원을 하실 때 저 한국에 있는 학생인데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꿈이 있어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너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비자 스폰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런 식으로 미리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느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장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당장 사람이 급하지 않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좀 퀄리티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뽑고 싶고,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비자스폰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뽑혔냐, 이거 첫 번째는 제 생각인데, 면접을 볼 때마다 그 면접관 분들께서 제 이력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주셨어요. 경력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이제 직원분들과 미팅을 했었는데, 저와 면접 보셨던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너가 처음에 오자마자 너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당장 뽑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했는데, 팀 미팅 끝나고 나서 그냥 hire her 이랬대요. 제가 저 외국인인데 어떻게 뽑을 생각을 하셨냐 그렇게 여쭤봤어요 또. 근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외국인이고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어도 나는 너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뭘 하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고 큰 자신감이 있었대요.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똑똑하다고 느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영어권에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이제 이곳에서 뭔가 이렇다 할 학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에서 좀 시작점이 다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약간 불안감도 있고 자신감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가 진짜 내밀 수 있는 거는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 제가 지금 점심시간이 끝나가지고 이거는 그냥 자리 가서 먹을게요. I've got a taste of it. I wish I had known all of this before. I wish I had known, but at least now I know. I wish I had known all of this before. I wish I had known, but at least now I know.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